어머님, 저도 참 난감해요. 며느리 영희도 이제 애매한 태도를 보였다. 저희 어머님이 도와주신 건 사실이니까 무조건 반대할 수도 없고, 그럼 너도 돈을 내라는 거에 찬성한다는 거야? 분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실제로 저희가 맞벌이하느라 어머님께만 맡겨둬서 온 가족이 하나둘씩 등을 돌리자 분자는 10년간의 희생이 모두 당연한 것으로 취급받는 절망감에 빠졌다.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사랑합니다. 김분자 70는 또다시 현관 앞에 놓인 보온 도시락을 발견했다. 3개월째 계속되는 일이었다. 뚜껑을 열자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다. 오늘은 두부조림에 시금치 나물, 달걀 프라이까지 정성스럽게 담겨 있었다. 또 사돈 어르신이. 분자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도시락을 집 안으로 가져왔다. 이화 자육시파라는 며느리 영희를 통해 인연을 맺었다. 영희 부부가 맞벌이를 하면서 10살 손주 준호는 자연스럽게 분자가 돌보게 되었다. 준호는 생후 6개월부터 분자 손에서 자랐다. 첫 걸음마를 뗄 때도, 할 말하는 첫 단어를 말할 때도, 유치원 입학식 때도 모든 순간에 분자가 함께였다. 밤중에 열이 나서 응급실에 뛰어간 것도 몇 번, 장염으로 며칠 밤을 새운 것도 수없이 많았다. 엄마, 출근해요. 며느리 영희가 서둘러 현관문을 나서며 인사했다. 영희야, 조심히 가거라. 분자는 혼자 도시락을 조금씩 맛보며 생각에 잠겼다. 이화자의 정성이 고마웠지만 왜인지 모를 부담감이 있었다. 매일같이 이런 선물을 받으니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했다. 할머니, 저 왔어요. 오후 3시, 방과 후 돌아온 준호가 책가방을 던지며 분자의 품으로 달려왔다. 준호야, 오늘도 외할머니 도시락 싸줬는데 잘 먹었니? 맛있긴 한데 할머니 도시락이 훨씬 더 좋아요. 준호는 분자 무릎에 앉으며 웃었다. 이 아이는 할머니 손맛에 길들여져 있었다. 분자가 직접 끓인 된장찌개, 김치볶음, 계란말이. 하나하나가 준호에게는 특별한 맛이었다. 그날 저녁 7시경, 이화자가 직접 찾아왔다. 손에는 내일 아침 도시락까지 들고 있었다. 분자 씨, 안녕하세요. 오늘 도시락 잘 드셨어요? 고맙습니다. 매일 이렇게 정성을 들여주시니. 아이고, 뭐려. 준호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세요. 이제 우리도 도와야죠. 이화자의 미소는 따뜻했다. 하지만 분자는 그녀의 시선이 거실을 훑어보는 걸 놓치지 않았다. 준호의 학습 책상, 비싼 운동화, 벽에 걸린 피아노 학원 상장들. 근데 분자 씨, 요즘 물가가 정말 많이 올랐죠? 애 키우기가 만만치 않으시겠어요. 그야 그렇죠. 하지만 우리 준호니까 뭐든 해줘야죠.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라도 도시락을 해드리는 거예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요. 대화는 자연스러웠지만 분자는 묘한 느낌을 받았다. 이화자의 말투에 뭔가 계산하는 듯한 분위기가 있었다. 준호야, 외할머니께 인사드려라. 안녕하세요, 외할머니. 도시락 잘 먹었어요. 어머, 우리 준호 참 예의 바르네. 할머니가 잘 키우셨어. 이화자는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지만 그 웃음 뒤에 무언가 다른 생각이 스쳐가는 것 같았다. 이화자가 돌아간 후 분자는 내일 아침 도시락을 냉장고에 넣으며 생각했다.
고마운 일이긴 하지만 왜 갑자기 이런 정성을 보이는 걸까? 3개월 전까지만 해도 명절 때나 가끔 안부 전화를 주고받는 사이였는데 그날 밤 준호를 재우며 분자는 아이의 맑은 얼굴을 바라봤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호의를 받는 건 왜 이렇게 부담스러울까? 일주일 후 이화자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분자 씨, 안녕하세요. 혹시 준호 학원비는 한 달에 얼마나 들어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분자는 당황했다. 학원비요? 왜 갑자기? 아, 우리 동네 엄마들이 자꾸 물어봐서요. 요즘 아이들 교육비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 하더라고요. 한 달에 40만 원 정도 들어요. 피아노하고 태권도, 영어까지. 어머, 우리 때보다 참 많이 올랐네요. 그것만으로도 만만치 않을 텐데. 다른 비용들도 많이 들죠? 그야 그렇죠. 전화를 끊고 나서 분자는 고개를 갸웃했다. 단순한 호기심이었을까? 왜 하필 학원비를 물어볼까? 그 후 며칠간 이화자의 전화가 부쩍 늘었다. 분자 씨, 준호 병원비는 한 달에 보통 얼마나 들어요? 혹시 옷값도 만만치 않죠? 아이들이 금방 자라니까. 아이 키우는 게 정말 돈이 많이 드는군요. 예전에는 이렇게 안 들었는데. 분자는 점점 불편해졌다. 마치 자신의 가계부를 들여다보는 기분이었다. 왜 이런 질문들을 하는 걸까? 며칠 후부터 도시락에 작은 변화가 생겼다. 반찬 가짓수가 늘었고 작은 쪽지가 들어있기 시작했다. 안녕하세요, 사돈. 준호가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니 정말 뿌듯합니다. 모두 사돈의 정성 덕분이에요. 오늘은 준호가 좋아할 만한 멸치볶음을 넣었어요. 우리 함께 잘 키워봅시다. 혼자 고생하시지 마세요. 이제 우리가 함께해요. 우리 함께, 우리가 함께라는 표현이 자꾸 신경 쓰였다. 마치 양육에 동참하고 있다는 뉘앙스였다. 할머니, 외할머니가 왜 자꾸 돈 얘기해요? 어느 날 준호가 천진난만하게 물었다. 돈 얘기? 언제? 어제 엄마한테 전화해서 요즘 준호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드냐고 물어봤어요. 분자의 가슴이 철렁했다. 아이 앞에서까지 그런 말을 하다니. 그리고 함께 키우는 게 좋겠다고도 했어요. 준호의 말에 분자는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함께 키운다는 게 무슨 뜻일까? 그날 저녁 영희가 퇴근한 후 분자는 조심스럽게 물어봤다. 영희야, 사돈 어르신이 너한테 뭔 얘기하던? 별거 없어요. 그냥 준호 키우시느라 고생 많다고 도울 일 없냐고 하시더라고요. 도울 일? 네, 경제적으로도 부담 많으시겠다고. 도움이 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분자는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이화자의 의중이 점점 명확해지는 것 같았다. 그날 밤 분자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다. 이화자의 도시락이 단순한 호의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쁘게만 생각할 수도 없었다. 실제로 도움이 되고 있었으니까.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다. 무엇인가 대가를 바라는 건 아닐까? 준호를 키우는 게 부담스러워 보였던 걸까? 분자는 준호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다짐했다. 이 아이만큼은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더라도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화요일 오후 우체부가 등기우편을 가져왔다. 김 분자님 등기우편입니다. 분자는 서명을 하며
봉투를 받았다. 보내는 이는 이화자였다. 뭔가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는 것 같아 가슴이 두근거렸다. 혹시 감사 편지라도 보낸 건가? 분자는 설렘 반 걱정 반으로 봉투를 뜯었다. 하지만 안에 들어있던 것은 상상도 못한 문서였다. 김분자 귀하. 안녕하십니까? 준호군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지난 3개월간 아래와 같이 지원해 드렸습니다. 지원 내역 마이너스 매일 도시락 제공 1일 8,000원 90일 72만 원 마이너스 간병 및 돌봄 지원 서비스 월 20만 원 3개월 60만 원 마이너스 생활용품 및 기타 지원 월 10만 원 3개월 30만 원 총 지원 금액 162만 원. 앞으로도 준호군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드리며 이에 따라 양육비 분담을 제한합니다. 제한사항 월 50만 원씩 공동 분담 마이너스 교육비, 의료비, 생활비 등 모든 비용 포함 마이너스 상호 협의하에 조정 가능. 답변 기한 2024년 3월 15일 일주일.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연락 바랍니다. 이화자 드림. 분자의 손이 파들파들 떨렸다. 글자가 흐려져 보였다. 눈앞이 캄캄해졌다. 이게 뭐야? 분자는 문서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도시락이 공짜가 아니었던 것이다. 아니, 투자였던 것이다. 저녁 6시경 영희가 퇴근해서 들어왔다. 어머님 안 계세요? 영희는 분자가 소파에 멍하니 앉아있는 모습을 발견했다. 어머님, 왜 그러세요? 어디 아프세요? 영희야. 분자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문서를 가리켰다. 영희가 문서를 주워 읽더니 입을 다물지 못했다. 이게 뭐예요? 저희 엄마가 이런 걸. 도시락이 사랑이 아니었구나. 분자의 목소리는 떨렸다. 3개월 동안 매일 받았던 그 따뜻한 도시락들이 모두 계산된 것이었다는 충격이 온몸을 휩쌌다. 어머님, 이건 말이 안 돼요. 영희도 당황스러워했다. 하지만 동시에 복잡한 표정이었다. 분자는 바로 이화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손이 떨려 번호를 잘못 누르기도 했다. 여보세요, 이화자 씨? 아, 분자 씨. 등기 우편 받으셨구나. 이화자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전혀 미안해하거나 당황하는 기색이 없었다. 이화자 씨, 이게 무슨 뜻이에요? 편지에 다 써 있잖아요. 분자 씨,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아세요? 뭐라고요? 무조건 정만으로는 살 수 없는 세상이에요. 서로 윈윈하자는 뜻이에요. 분자는 할 말을 잃었다. 이화자의 목소리에서 따뜻함은 온데간데 없고 차가운 사무적인 톤만 남아 있었다. 도시락을 돈으로 계산하다니. 당연한 거 아닌가요? 재료가, 가스비, 조리 시간까지 모든 게 돈이에요. 공짜는 없어요. 그럼 그동안의 정성은 뭐였어요? 정성도 좋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죠. 분자 씨도 이해하실 거예요. 분자의 목이 메었다. 일주일 안에 답변 주세요. 안 그러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어요. 다른 방법이라니. 준호 제가 양육하겠다는 뜻이에요. 뚜뚜뚜. 전화가 끊어졌다. 분자는 전화기를 든 채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아들 승호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장모님한테 연락받았어요. 승호야, 너도 그 얘기 들었니? 말이 돼?
도시락 값을 청구한다니? 엄마, 근데 장모님 말씀도 틀린 건 아니에요. 분자는 귀를 의심했다. 뭐라고? 요즘 세상에 공짜는 없잖아요. 엄마가 준호 돌보는 건 당연하지만 도와주는 사람한테는 감사를 표해야죠. 감사는 늘 표했어. 그런데 돈을 달라고? 엄마, 월 50만 원이면 베이비시터 비용보다도 저렴해요. 오히려 고마워해야 할 상황 아닌가요? 분자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아들마저 이화자 편이었다. 승우야, 너 정신이 나갔니? 내 아들이야. 내 손주란 말이야. 그렇긴 하지만 엄마 현실을 생각해 보세요. 사돈 어머님이 도와주신 건 사실이잖아요. 도와주신 게 아니라 투자하신 거였어. 그렇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은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도움받을 수 있으면 좋잖아요. 분자는 아들의 말에 더 큰 충격을 받았다. 경제적 논리만 앞세우는 아들이 낯설었다. 영희도 이상했다. 처음에는 분자 편에서 화를 냈는데 하루 이틀 지나니 태도가 애매해졌다. 어머님, 저도 참 난감해요. 영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솔직히 저희 어머님이 도와주신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돈 얘기를 하시니. 그럼 너도 돈을 내라는 거에 찬성한다는 거야? 그건 아니에요. 하지만 무조건 반대할 수도 없고, 실제로 저희가 맞벌이하느라 어머님께만 맡겨둬서 영희는 말끝을 흐렸다. 미안함과 현실적 고민이 섞인 표정이었다. 우리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긴 하지만 정 안 되면 조금씩이라도. 영희야, 너마저. 분자는 완전히 혼자가 된 기분이었다. 가족들 모두가 등을 돌린 것 같았다. 그날 밤 11시경 이화자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다. 분자 씨, 생각해 보셨어요? 이화자 씨, 우리가 언제부터 이런 사이였어요? 처음부터요, 분자 씨. 이화자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처음부터 계산하고 있었어요. 계산이라니. 네, 준호한테 잘해주면 나중에 우리 노후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당장도 양육비 분담을 통해서 분자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분자 씨가 너무 순진하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요즘 같은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어요. 그럼 그동안 도시락은 투자였어요. 미래에 대한 투자. 그리고 지금 그 투자 수익을 거두려는 거고요. 분자는 말문이 막혔다. 6일 남았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거절하시면 준호 양육은 저희에게 맡기세요. 전화가 끊어진 후 분자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세상이 언제부터 이렇게 차가워진 걸까? 분자는 잠 못 이루며 천장을 바라봤다. 10년간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다. 준호가 처음 할 말하고 불렀을 때의 감동. 생후 8개월의 첫 걸음마를 뗄 때 손을 잡아준 순간. 밤중에 열이 펄펄 날 때 등에 업고 응급실로 뛰어갔던 그 밤들. 2살 때 장염으로 일주일간 밤을 새워 간병했던 일. 3살 때 유치원 적응하지 못해 올 때마다 달래준 시간들. 5살 때 처음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쳐준 공원에서의 오후들. 그리고 매일매일의 일상들. 아침마다 도시락 싸주고 학교 데려다주고 방과 후 간식 챙겨주고 숙제 도와주고 재우기 전 동화책 읽어주던 모든 순간들. 그 모든 것이 돈으로 계산될 수 있다는 말인가?
분자도 계산기를 꺼냈다. 이화자가 계산을 원한다면 자신도 정확히 계산해보자. 준호 양육비 실제 계산서. 마이너스 분유값 2년간 월 25만 원, 24개월 600만 원 마이너스 기저귀값 2.5년간 월 12만 원 30개월 360만 원 마이너스 이유식 및 간식비 3년간 월 15만 원 36개월 540만 원 마이너스 의료비 10년간 연 80만 원 10년 800만 원 마이너스 의료비 10년간 연 60만 원 10년 600만 원 마이너스 학원비 5년간 월 40만 원 60개월 2,400만 원 마이너스 각종 생활용품, 장난감, 책 등 10년간 연 50만 원 10년 500만 원 마이너스 돌봄비 하루 8시간 10년 시간당 5천 원 8시간 365일 10년 1억 4,600만 원 총 2억 400만 원 2억 400만 원 계산기를 놓고 분자는 한숨을 내쉬었다. 이화자의 162만 원과는 천지 차이였다. 그때 방문이 살짝 열리며 준호가 고개를 내밀었다. 할머니, 잠 안 와요? 준호야, 왜 안 자니? 할머니 방에서 바시락 소리가 들려 잠이 안 와요. 준호가 분자 옆에 앉았다. 할머니, 학교에서 숙제로 편지 썼어요. 할머니 드릴게요. 준호가 공책을 찢어서 쓴 편지를 내밀었다. 사랑하는 할머니께. 할머니는 제가 아기 때부터 지금까지 저를 키워주셨어요. 밤에 아파서 올 데도 없고 병원 가주시고 맛있는 밥도 해주시고 숙제도 도와주세요. 다른 친구들은 엄마가 해주는데 저는 할머니가 해줘서 더 좋아요. 할머니 손이 더 따뜻하거든요. 할머니가 저를 낳아준 건 아니지만 저에겐 엄마보다 더 소중해요. 할머니 사랑해요. 평생 함께 살아요. 준호 올림. 분자는 편지를 읽고 눈물을 펑펑 쏟았다. 이 순수한 아이의 사랑 앞에서 이화자의 계산이 얼마나 초라해 보이는지. 할머니, 왜 울어요? 제가 뭔가 잘못했어요? 아니야, 준호야. 할머니가 너무 기뻐서 우는 거란다. 분자는 준호를 꼭 안았다. 이 아이만큼은 누가 뭐라 해도 자신이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새벽 4시 분자는 부엌에서 준호의 아침을 준비하며 생각했다. 1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해온 일들. 새벽에 일어나 도시락 싸고 아침 차리고 아이를 깨워서 씻겨 입히고 학교 데려다 주고 이 모든 게 사랑이었는데 이화자는 그것을 투자라고 했다. 좋다. 그럼 나도 계산해보자. 분자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다. 목요일 오후 준호가 학교에서 돌아오기 전에 담임 선생님에게서 전화가 왔다. 안녕하세요. 준호 할머님이시죠? 네, 그런데요. 오늘 아이들이 내가 고마운 사람 발표를 했는데요. 준호가 할머님에 대해 발표한 내용이 너무 감동적이어서 연락드려요. 분자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어떤 내용이었나요? 직접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찍어뒀어요. 준호 엄마 핸드폰으로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전화를 끊고 분자는 영희가 퇴근하기를 기다렸다. 마음이 간절했다. 저녁 6시 영희가 퇴근해서 들어오자마자 분자가 다가갔다. 영희야, 선생님이 영상을 보냈다던데. 아, 맞다. 깜빠먹을 뻔했네요. 영희가 핸드폰을 꺼내 영상을 재생했다. 교실 앞에 선 준호의 모습이 나왔다. 제가 가장 고마운 사람은 우리 할머니예요.
준호의 또렷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할머니는 저를 아기 때부터 키워주셨어요. 제가 아플 때마다 병원에 데려가 주시고 밤에 무서워하면 옆에서 자주시고 맛있는 밥도 해주세요. 아이들과 선생님이 조용히 듣고 있었다. 할머니는 저 때문에 잠도 못 자시고 친구들도 못 만나세요. 그런데도 저한테 화 안 내시고 항상 웃어주세요. 준호의 목소리가 점점 떨렸다. 저는 엄마 아빠도 좋지만 할머니가 제일 좋아요. 할머니가 없으면 저는 지금 여기 없었을 거예요. 마지막 문장에서 준호의 눈에 눈물이 글썽거렸다. 할머니 사랑해요. 평생 함께 있어 주세요. 교실 안이 조용해졌고 선생님의 감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준호야, 정말 좋은 발표였어. 할머니가 들으시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영상을 본 영희가 눈물을 글썽였다. 어머님, 제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분자도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다. 이 아이의 순수한 마음 앞에서 모든 계산이 무의미해졌다. 영희가 그 영상을 남편과 함께 있는 단톡방에 공유했다. 영희 준호가 학교에서 할머니에 대해 발표한 영상이에요. 꼭 보세요. 얼마 후 아들 승우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승우 엄마,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죄송합니다. 승우 준호 말 듣고 보니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승우 장모님 일은 절대 안 돼요. 엄마가 맞아요. 영희 어머님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분자는 메시지들을 보며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렸다. 이제야 가족들이 정신을 차린 것 같았다. 분자 고맙다. 이제 내가 할 일을 해야겠구나. 분자는 결심했다. 이제 자신도 정확히 이야기할 때가 되었다. 그날 밤 분자는 지난 10년간의 모든 기록을 정리했다. 준호의 병원 진료 기록, 학원 등록증, 의류 구입 영수증들. 버리지 않고 모아둔 것들이 다행히 많았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들 마이너스 준호가 그동안 할머니에게 쓴 편지들, 그린 그림들, 어린이집과 학교에서 가져온 상장들. 이 모든 것이 10년간의 사랑의 증거였다. 분자는 냉정하게 생각했다. 이화자가 계산을 원한다면 자신도 완벽한 계산을 보여주겠다. 하지만 단순히 금액으로만 승부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도 함께 보여주겠다. 준호의 영상이 그 시작이었다. 금요일 아침 분자는 사돈이 함께 있는 가족 단톡방에 메시지를 올렸다. 분자 오늘 오후에 중요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사돈 어머니 일 관련해서요. 오후 2시 분자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문서를 사진으로 찍어 단톡방에 올렸다. 분자 그동안 제가 준호를 키우면서 실제로 지출한 비용입니다. 상세한 내역과 함께 총 2억 400만 원이라는 금액이 공개되었다. 분자 이화자 씨가 청구하신 162만 원과 비교해 보세요. 분자 매일 도시락 3개월치가 72만 원이라면 10년간 매일 3끼니 챙긴 것은 얼마일까요? 분자하지만 더 중요한 건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준호의 영상과 편지들, 그림들을 차례로 올렸다. 분자 밤중에 아파서 응급실 뛰어간 것들, 유치원 입학식에서 손잡고 함께 걸어간 것들, 매일 밤 동화책 읽어준 것들. 이런 건 돈으로 계산 가능한가요? 단톡방이 조용해졌다가 메시지들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승우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완전히 잘못 생각했어요. 영희 어머님, 눈물이 멈추지 않아요.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승우 사돈 어머니한테는 제가 직접 연락드릴게요. 이건 말이 안 돼요. 30분 후 이화자에게서 급하게 전화가 왔다. 분자 씨, 단톡방에 왜 그런 걸 올려요? 계산을 원하셔서 정확히 계산해 봤어요. 그건 좀 과한 것 같은데요? 분자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과하다고요? 162만 원 청구하실 때는 안 과했나요? 그건 다른 문제고. 뭐가 다른 문제인가요? 똑같이 돈으로 계산한 건데. 이화자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분자 씨, 우리끼리 조용히 해결해요. 안 됩니다. 이미 공식적으로 청구서 보내셨잖아요. 저도 공식적으로 답변 드리는 거예요. 제발 단톡방에서는 이런 얘기 하지 말아요. 왜요? 부끄러우세요? 이화자는 할 말을 잃었다. 그날 저녁 준호가 학교에서 돌아와 상황을 들었다. 할머니, 외할머니가 할머니한테 돈 달라고 했다면서요? 그래, 준호야. 왜요? 할머니가 뭔가 잘못했어요? 아니야, 할머니는 잘못한 게 없어. 준호가 생각하더니 갑자기 이화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외할머니, 안녕하세요. 준호예요. 준호야. 이화자의 당황한 목소리가 스피커폰으로 들려왔다. 외할머니, 우리 할머니한테 왜 돈 달라고 했어요? 그게, 그게 아니라, 저는 외할머니 도시락보다 할머니 밥이 더 맛있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저를 더 많이 사랑해 주세요. 준호의 순수한 말에 이화자는 할 말을 잃었다. 할머니는 저 키우는 동안 고생하셨어요. 외할머니는 3개월 동안 도시락만 주셨잖아요. 준호야, 외할머니도 좋지만 우리 할머니가 최고예요. 돈 달라고 하지 마세요. 전화가 끊어진 후 분자는 준호를 꼭 안았다. 우리 준호가 할머니를 지켜줬구나. 네, 저는 할머니 편이에요. 그날 밤 승우가 이화자에게 직접 전화했다. 장모님, 저 승우입니다. 아, 사위. 어머님, 이번 일은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게 저희 어머니가 10년 동안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아시잖아요. 3개월 도시락으로 그걸 계산하신다는 게 내 말도 맞는 말이지만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법적으로 따져도 어머님이 불리합니다. 준호는 저희 어머니 친손자고 저희 어머니가 법정 후견인이에요. 승우의 단호한 목소리에 이화자는 움츠러들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가 누구를 더 따르는지는 명확하잖아요. 전화를 끊고 나서 이화자는 혼자 앉아 깊은 생각에 빠졌다. 준호의 발표 영상을 몇 번이고 다시 봤다. 아이의 순수한 눈빛, 분자를 향한 진심 어린 감사, 할머니의 사랑이 고스란히 담긴 그 목소리.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이화자는 자신의 행동을 돌아봤다. 처음에는 정말로 도우려는 마음이었다. 분자가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게 힘들어 보였고 자신도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경제적인 계산이 앞서기 시작했다. 남편의 사업이 어려워지고 노후 준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도시락을 하나 할 때마다 이것도 돈인데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화자는 3일 밤을 거의 뜬 눈으로 보냈다. 젊은 시절 자신도 시어머니 손에 아이를 맡겼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때 시어머니가 얼마나 정성을 쏟았는지
밤낮 없이 아이를 돌봐주셨는지. 그때 시어머님께 돈을 드렸나? 아니다. 고마움만 표했지. 자신이 며느리였을 때와 지금을 비교해보니 부끄러움이 밀려왔다. 그날 밤 이화자는 남편과 진지한 대화를 나눴다. 여보, 내가 너무 잘못한 것 같아. 왜? 분자 씨한테 양육비 청구한 일 말이야. 생각해보니 말이 안 돼. 그래도 우리도 어려운데. 어려운 건 분자 씨도 마찬가지야. 아니, 오히려 더 어려울 거야. 10년 동안 혼자서. 이화자는 준호의 영상을 남편에게 보여줬다. 이거 보면 알 수 있어. 진짜 누가 그 아이를 키웠는지. 남편도 영상을 보고 나서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 말이 맞네. 우리가 욕심을 부린 것 같아. 다음 날 오후 이화자가 직접 분자를 찾아왔다.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자리 잡고 있었다. 분자 씨, 들어오세요. 분자는 이화자를 거실로 안내했다. 둘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분자 씨, 청구서 철회하러 왔어요. 그리고 진심으로 사과하러 왔어요. 이화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희도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욕심이 생겼나 봐요. 그래서 도시락이 투자였다고 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처음엔 정말 도우려는 마음이었어요. 분자 씨가 혼자 아이 키우는 게 너무 힘들어 보여서. 이화자가 고개를 들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다. 근데 언제부턴가 제가 변했나 봐요. 돈 생각만 하게 되고. 이화자 씨, 준호 영상 보고 정말 부끄러웠어요. 분자 씨가 그동안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저도 애 키워봐서 알거든요. 이화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제가 3개월 동안 한 일이 뭐라고. 10년의 사랑과 비교하다니. 분자도 눈가가 촉촉해졌다. 이화자 씨도 나름대로 어려우셨겠네요. 그렇다고 해서 변명이 되는 건 아니에요. 이화자가 깊게 고개를 숙였다. 정말 미안해요, 분자 씨. 진심으로 사과드려요. 분자 씨, 마지막으로 정말 진심을 담은 도시락 하나만 받아주세요. 이화자가 눈물을 글썽이며 정성스럽게 포장된 도시락을 내밀었다. 이번엔 계산하지 않을게요. 그냥 가족으로서 마음만 받아주세요. 분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도시락을 받았다. 앞으로는 진짜 가족처럼 지내요. 서로 도우면서. 이화자 씨. 아니에요. 제가 더 도움을 받는 쪽이에요. 준호한테서도 분자 씨한테서도.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이화자가 돌아간 후 분자는 조용히 도시락을 열었다. 예전보다 더 정성스럽게 담긴 반찬들과 함께 쪽지가 하나 있었다. 사돈 어르신께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계산하는 게 아니더군요. 준호는 정말 좋은 할머니를 만났어요. 앞으로는 진심으로 가족의 마음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부끄러운 사돈 이화자 올림. 오후 4시 준호가 학교에서 돌아왔다. 할머니, 오늘도 외할머니 도시락 왔어? 응, 이번엔 정말 마음이 담긴 거래. 할머니 밥이 더 맛있지만 이제 외할머니 거도 맛있게 먹어야겠어요. 준호가 분자의 무릎에 앉았다. 할머니, 저 때문에 힘드셨죠? 아니야, 준호야. 할머니는 준호 때문에 행복했어. 저도 할머니 때문에 행복해요. 분자는 준호를 꼭 껴안았다.
때로는 시행착오를 거쳐야 진짜 관계가 만들어지는 법이었다. 그날 저녁 가족 단톡방에 이화자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이화자 사돈 정말 죄송했습니다. 앞으로는 진짜 가족으로 지내겠습니다. 이화자 준호야, 할머니 말씀 잘 들어야 해. 할머니가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알겠지? 가족들의 따뜻한 답변들이 이어졌다. 승호 장모님, 이해해요. 앞으로 잘 지내요. 영희 모두 가족이니까요.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요. 분자 고맙습니다. 우리 모두 준호를 위해서 함께해요. 6개월 후 준호의 첫 번째 생일잔치가 열렸다. 작은 집 거실에 두 할머니가 나란히 앉아 있었다. 분자 씨, 그때 정말 부끄러웠어요. 이제 그만해요, 이화자 씨. 다 지난 일이죠. 아니에요. 제가 기억해야 할 일이에요. 다시는 그런 실수하지 않으려면. 이화자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준호가 두 할머니 사이로 뛰어와 양쪽을 번갈아 안았다. 할머니들이 사이 좋으니까 저도 정말 행복해요. 준호야, 할머니들한테 뭐라고 해야 하지? 영희가 웃으며 물었다. 고맙습니다. 두 할머니 모두 사랑해요. 분자는 미소 지었다. 이제 이화자의 도시락에도 진짜 사랑이 담겨 있었다. 계산 없는 순수한 가족애가. 하지만 분자는 알고 있었다. 자신이 쌓아온 사랑만큼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그로부터 매일 아침 분자는 준호에게 정성스럽게 아침상을 차려준다. 때때로 이화자가 보내준 반찬도 함께 올린다. 할머니, 오늘은 뭐 해주실 거예요? 할머니가 준호 좋아하는 김치볶음밥 해줄까? 네. 할머니 김치볶음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분자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어느 날 저녁, 이화자가 또 도시락을 가져왔다. 이번에는 쪽지 없이 그냥 도시락만. 분자는 도시락을 받으며 생각했다. 진정한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다. 하지만 때로는 깨달음을 위해 계산이 필요할 때도 있다. 준호가 두 할머니 사이에서 웃고 있었다. 이 아이의 행복이 가장 중요했다. 할머니들, 내일도 맛있는 거 해주세요. 그럼 우리 준호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두 할머니가 동시에 대답했다. 이제 정말로 한 가족이 된 것 같았다. 사랑은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는 것이다. 진짜 사랑은 돌려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진짜 사랑은 반드시 인정받게 되어 있다. 준호의 순수한 마음이 그것을 증명했다. 재미있었다면 박수 짝짝. 눈치 보지 말고 좋아요. 꼭 다음 편에서 또 만나요.